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6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미국 시간으로 13일이니까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밀리면서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혼조세를 보인 것 같고요. 오늘 CPI 지수 발표가 이 하반기 이 증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엔 지난 6월 16일 최저점을 찍은 후에 계속해서 이 저점을 높여오고 있죠. 일단 바닥 다지기는 시작이 된 것 같고, 오늘 CPI 지수의 결과에 따라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하게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갈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S&P 10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등락폭이 이 나스닥에 비해 적긴 하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베어마켓에 대한 우려감을 들게 하고요. 역시 오늘을 기점으로 이 바닥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 한 차례 소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6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0.2% 상승률을 기록한 이 허위 보고서가 떠돌면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아직 발표 전이긴 한데 이 가짜 보고서가 먼저 나온 거죠. CPI를 집계하는 미국 노동부에서는 즉각적으로 허위 자료라고 부인을 하면서 일단락되긴 했는데요. 미국의 6월 CPI 지수는 미국 시간으로 13일 오전 8시 30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9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부인을 한 걸 보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1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은 틀린 것으로 끝이 날 것 같고요. 이미 1981년 12월 이후 40년 7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CPI 지수는 8.6%였죠. 시장에서는 6월 CPI 지수를 8.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8%대만 유지를 해도 어느 정도 선방은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부 IB들은 9%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발표에서 어떤 수치가 찍히게 될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이 수치가 이 하반기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수치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엔 이미 CPI 지수가 발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수치에 따라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강도도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긴장이 되고 기대도 되기도 합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낮게만 나와주길 바라고 있고요. 물가가 이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반드시 나와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CNBC에서 미국인의 70%는 이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높은 물가 상승률은 이 높은 주택 가격과 임대료,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비싼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게 되고, 빌렸던 돈도 이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빨리 갚으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지게 되겠죠. 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순간인데요. 이 금리라는 것이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새삼 깨닫게 되고, 물가 상승과 이 경기 침체라는 외줄에서 적절한 선을 지켜가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인의 70%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상무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이 미국의 경제는 6%라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해왔고,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매우 강하며 회사는 고용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역시 고용과 실업률에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죠?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이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37만 2천 개가 늘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10만 개나 더 많은 수치였죠. 실업률도 3.65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이 미국 정부와 연준 모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점을 강력한 이 고용을 바탕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난달까지의 수치이고요. 현재 진행되는 기업들의 이 고용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 수치 또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 4.1%나 급락을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인력 1%에 달하는 인력 감원을 단행했기 때문인데요.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마소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도 3%에 달하는 약 300명의 감원이 있었고, 트위터 역시 인사 관련 부서 직원의 30%를 감원하기도 했죠. 메타 플랫폼스 역시 올해 소프트웨어 인력을 1만 명 늘릴 계획이었는데 6, 7천 명 정도로 축소하기로 했고 말이죠. 자, 아마존의 리테일 부서도 올해 인력 채용 목표 규모를 줄이기도 했고, 테슬라 역시 가장 먼저 이 오토파일럿 직원을 200명가량 해고했고, 앞으로도 전체 인력의 3에서 3.5%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리비안 역시 5%를 감원하기로 했고, JP모건도 감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들의 인원 감축 상황이 이 정도면 이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시간차는 있겠지만 미국의 고용지표는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락세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를 살펴보고 있는 이 강력한 고용이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자, 이리저리 살펴봐도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오늘 발표되는 CPI 지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자고요. 자, 오늘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을 했죠. 기존의 1.75% 금리에서 0.5% 인상하면서 2.25%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 이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미리 0.5%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 환율 방어에 나선 것 같고요. 자,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도 6%까지 올라온 만큼 필요한 금리 인상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질 전망이어서 걱정이 되고요. 자,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점이 시장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은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오늘 좀 많이 던진 것 같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가는 모습이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죠. 자, 개인이 던져야 이 올라가는 주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빚을 내지 않는 그런 투자만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장기 투자 시에는 더욱더 그렇겠죠. 자, 어쨌든 이 오늘 국내 증시는 모처럼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오른 주가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자, 먼저 힌트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자, CPI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혹은 시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하죠. 자, 지켜보시면 알 것 같고요. 자, 오늘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도 모처럼 상승을 했죠. 자, LNF와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이 소재주들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는데요.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과도하게 빠진 이 주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리 인상에 따른 개인들의 이 매도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환율도 고점을 찍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환율이 피크아웃이라면 외국인도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상승 종목 위주로 외국인의 유입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실적하면 2차 전지죠. 특히 소재주들의 실적 향상은 정말 기대가 되고요. 특히 에코프로비엠과 LNF 등 이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최근에 급등했던 주가였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2차 전지와 함께 정말 꾸준히 성장해 갈 것으로 보여서 하반기 역시 기대가 큽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국제유가를 비롯한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도 물가가 정점을 이미 찍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이 배럴당 95.84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122달러를 웃돌던 이 원유의 가격이 언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자, 유가의 가격은 확실히 이 피크 아웃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하락세와 안정세가 반복이 된다면 물가 안정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이 유가 하락이라고 해도 일단은 이 국제 유가의 피크 아웃이라는 점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유와 함께 원자재 가격도 살펴보시면 이 구리의 가격도 지난 3월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요.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미친 듯이 올랐던 니켈의 가격도 어느새 이 상승전 가격까지 내려왔죠. 자, 옥수수 가격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찾은 것 같고, 대부분의 지표들이 이 물가 상승에 대한 피크 아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해도 시장은 이 물가 상승에 대한 피크 아웃을 선언할 확률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 이미 실물 경제 지표들이 피크 아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국제 유가와 원자재 이 가격들이 내리고 있는 점, 그리고 주식시장은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점 등이 하반기 이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